새 음행이 테마로 음악을 신청하면은 아티스트는 각별한 이야기와 선곡으로 화답합니다.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게스트 싱어송라이터 이주영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재치 넘치는 그런 테마로 즐거운 음악 청취 시간이었는데 이제 시의 제목으로 하는 거는 처음 또 맡게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10월 주제로 받으신 장성남 시인의 시 제목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인데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이 제작진은 주영님에게 어울릴 거라고 굳게 확신을 하고 이 테마를 드린 모양인데 네. 저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보다는 이제 간신히가 저는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네. 이 간신이라는 게 이게 사전 찾아보면 겨우 가까스로 이런 뜻이고 그렇다면 이분은 굉장히 겨우 가까스로 그리움에서 지금 벗어났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리워하는 분일까. 제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리움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간신이라는 표현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좀 이게 특별한 문장이 됐네요, 사실. 맞습니다. 이제 간신이란 말이 또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네, 간신히 시간 맞춰서 도착했다. 차를 안 놓쳤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 인생은 아슬아슬한 묘미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감정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거는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분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인이라서 좀 과장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이 표현이 진짜 이쁘잖아요. 이쁘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이라니. 네. 이것은 이제 시집의 제목입니다. 시집의 제목. 네, 시집의 제목이고 요것에 관련된 시로는 옛 노트에서라는 시가 좀 더 메인으로 나오고 이 말은 정말 시집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집이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사랑 이런 것도 포함된 그리움 이분이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건가요?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가요? 이분의 시의 특징이 조금 그렇게 시절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시절. 사람보다는. 제 나이도 시절을 저는 평생 생각을 안 할 것 같았는데 약간 좀 못난 생각이다 하면서 그 시절이 좋았지 이런 생각도 요즘 하는데 그것도 포함한 그런 감정일까요? 네, 이 장성남 씨에 대한 그 평론 같은 거 좀 보면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둡고 탁한 몸과 마음을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의 언어가 빛낸 마음의 풍경 속으로 들어설 것. 그곳에 미처 돌보지 못한 세월의 아쉬움이 잊히지 않는 한순간과 함께 숨쉬고 있음을 둘러보라. 이런 슬픔으로 인해 삶이 빛나고 있다. 이런 이제 평론가의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뭔가 일반적으로는 놓치고 있는 거라는 의미 같은데 시인의 감성으로 그걸 되찾아서 경험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봄으로 인해서 저도 오랜만에 정말 시를 읽으며 제 안에 이렇게 촉촉함을 좀 약간 채워보려고 해보았습니다. 채워지시던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서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니 개인적인 얘기도 좋고 주영 씨는 어때요?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시절을 돌아보고 회고록 쓴 얘기 아까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회고록 쓰는 단계에 어떤 뮤지션이 벌써 이르렀더라고요. 제 20대 때 10대 때 열광하던 그런 뮤지션이 시절을 돌아보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보통은 잊게 되는 건가? 아니면 제가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건가? 장성남의 이 감수성에. 저는 노래로 요즘에는 조금 회고하는 것 같아요. 회고라고 해야 되나? 노래도 좋은 방법. 네.
그렇죠. 좋았던 어떤 찬란했던 나의 시절이라든가 맞아요. 내가 뭔가에 몰입했던 어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테마는 그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 간신히 정했고요. 네, 간신. 제 간신히 정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시의 힘이구나. 네, 시가 또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간신히 정했고 좀 약간 재미보다는 아무래도 좀 진지한 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리움 그리고 그러니까 회상 같은 쪽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죄를 뿌리진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이라는 장성남 시인의 시집 제목을 드렸는데요. 옛 노트에서라는 이 시집 안에 한 시를 한번 읽어 주실 거예요? 아, 제가 읽어볼까요? 네. 네. 일부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런댐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이 정도 읽으면 될까요? 네. 품 안에 많은 빛들이 있었다. 표현 좋네요.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거 탁 한번 들어가지고 탁 뭐가 오진 않더라고요. 전 솔직히 아까 한 서너 번 읽었는데 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장성남 시인이 시는 절대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목이 옛 노트에서 라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좀 옛 노트를 보고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해오신 오늘 리스트 첫 번째 곡부터 그럼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빅베이비 드라이버의 내 마음은 밀림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시 제목 같네요. 네, 뭔가 인생을 좀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그 초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밀림이었던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의미심장한데요. 밀림이었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4번 곡쯤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4번 곡쯤. 네. 들어봐야죠. 빅베이비 드라이버의 내 마음은 밀림 들어보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화요일 2부 순서. 오늘은 시인 장성남의 시집 제목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으로 싱어송라이터 이주영 씨께서 선곡을 해오셨는데요. 그 첫 곡으로 빅베이비 드라이버가 부른 내 마음은 밀림이었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 사운드고요.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아요. 그 저한테 다가온 부분은 어디를 밟아야 이게 괜찮을지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한다. 내 마음 밀림과 같다. 자기의 공간이라 그랬나? 내 방안이. 내 방안이 그렇다 그랬죠. 아무튼 이 곡을 고르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곡은 이제 2020년에 발매한 사랑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전 사실 사랑이라는 곡을 좀 오늘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좀 길기도 했고 주제랑 그렇게 좀 더 밀림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 빅베이비 드라이버 노래에서 제가 이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다고 느꼈고 그게 이분의 이제 인생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지금 계속 밀림 속에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정리한다고 해도 사실 밀림 속에 있고 이게 우리의 이 시의 이야기에서 좀 처음으로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좀 복잡한 인생인데.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란히 늘어져 있다. 뭐 이렇게 뭐 그 살짝 부정하는 뭐 밀림은 어디 저 열대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고 들으면 좀 약간 뭐
역할이 있네요. 작용이 있네요. 예, 좀 좋은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빅베이비 드라이버 언니 노래 들을 때마다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밀림이란 노래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일인가요? 라고 SMMFOT님께서 글 주셨는데 사연을 괜히 지금 소개했다. 지금 빅베이비 뭐의 본명이 최세봄이거든요. 네네네. 세봄이라는 이름이 예쁘다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니 저기 누구지? 네. 주영 씨께서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얘기다. 네. 그런 느낌이 그 표현들에서 저도 느껴지네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게 왜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이요? 네, 아니요. 뭐 평상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뒤를 알고 있는 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사실 저 하루 종일 핸드폰 볼 때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특히 요즘에 뭐 어떤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 지금 밀림이고 내 방은 지금 발 디딜 데도 없고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얽히고 설키기가 고르디우스의 매듭 만큼 단단하지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고르디우스 악기 회사 이름은 아는데 그게 뭐지? 그래서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나 봐요. 옛날에 뭐 어느 뭐 농부의 아들이 뭐 매듭을 굉장히 힘들게 묶어놓은 상태로 이거를 이제 푸는 사람이 아시아 왕이 될 것이다. 뭐 그랬는데 아무도 뭐 못 풀고 있다가 알렉산더 왕이 와서 이것도 뭐 풀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칼로 잘라버렸다. 뭐 이런. 해결법은 의외로 단호한 데서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해결법을 얘기한 거 하진 않고 이 빅베이비 드라이버는 그 매듭을 지금 못 푼다, 되게 어렵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좀 잘라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 그냥 이런 표현들이 재밌었어요. 저는 이 가사가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 밀림이 어떤 밀림들인지. 그래서 나도 이런 밀림에 있다. 미로와 미로를 겹쳐놔도 부럽지 않을 만큼 어지럽다. 이런 이 정도야. 내 밀림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의 밀림. 들어가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못 나올 수도 있는. 칼로 자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런. 그럼에도 이렇게 덤덤하게 노래를 하네요. 상큼하게. 네. 그래서 제가 빅베이비 드라이브를 되게 좋아합니다. 잘 들었네요. 네. 귀여운 상상력을 들려주는 곡이다. 최영경님께서 글 주셨는데 주영 씨의 방금 그 해석을 또 곁들여서 생각하면 귀엽지만은 않은 거죠. 예, 간신히 골라오신 첫 곡이 너무 예쁘다. 주영님, 최영경님께서 또 글 추가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앨범 전체가 다 좋으니까 또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이주영의 플레이리스트 계속됩니다.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이 테마로 고르신 두 번째 곡은 뭔가요? 네, 두 번째 곡이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처음이랑 끝은 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엔 밀림인데 나중에 조금 회상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인생을 좀 살아야 나중에 그리워라도 하고 이런가에 대한 하다가 뭐 아까 그 핸드폰 보는 그런 인생 어때요? 네. 관성으로 그냥 이렇게. 그건 이제 1번 곡이라고 치고 저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번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랑인가요? 인생에 사랑도 네. 빠지기 또 어렵잖아요. 근데 사랑도 또 어떤 사랑, 수많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가져왔는가.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이름인데요. 네. 나니 브레그바제 네. 아로고이 들린노유라는 그리고 이게 그 맞나요? 러시아니까 좀 약간 연기를 해주세요. 러시아 사람처럼. 제가요? 네. 러시아 사람이다. 이주영은. 아유, 제가 나라고이 들린노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곰처럼? 예. 진짜 잘하시네요. 나니 브레그바제 예 다르고이 드린노유인데 이거 새우맹에서도 종종 틀었죠. 아 그래요? 예. 로망스 러시아 로망스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장르더라고요. 좀 약간 심파한 느낌도 있죠. 네, 사실 그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머나먼 길. 네. 이건 사랑 얘기예요? 네. 이런 사랑은 아까 그럼 제가 말한 심파라는 그런 건가요? 그럼?
이 음악이 우리가 가사를 몰라도 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정말 말씀하신 심파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트로이카를 타고 떠나는 밤.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네. 지금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웃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흩어놓을 수 있으련만. 뭐 어째서 밤마다 이토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뭐 이런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고전이죠. 네. 이것도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더 해주세요. 나니 브레그바제가 부릅니다. 나르고이 들린노유 머나먼 길. 미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이주영 씨와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시간이고요.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장성남 시인의 시집 제목으로 선곡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나니 브레그바제가 부른 나르고이 들린노유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로 영어권에서도 알려진 곡이 있죠. 그 원곡이 누구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메리 홉킨의 네. Those Were the Days. 이게 또 60년대 후반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원곡을 오늘 들어보신 거고요. 네네, 이게 먼저라는 거죠. 네. 네. 익숙한 곡인데 새롭게 들립니다. 기웃기웃기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뭔가 인생의 괴로움을 떨쳐내고 이렇게 빨라지는 템포에 맞춰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야 될 것 같은. 예. 이분 약간 트로이카 타고 약간 즐거우신 느낌이 있긴 해요. 이 트로이카가 네. 러시아의 그 유명 마차래요. 네. 말 3마리가 끄는 러시아 교통수단이라고 하네요. 이제 눈이 또 녹으면 그냥 일반 마차로 사용된다는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트로이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마차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한 그 스포츠 영웅들을 뭐 표현하거나 할 때 네. 말에 비유하는 거군요. 결국에는 말이 좀 매력적이긴 하죠. 예, 아니 뭐 배우들도 뭐 그런 네. 표현으로 약간 쓰지 않았나? 트로이카 저도 배우에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 말로 비유된 거였어. 3이라는 요소를 네네.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농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트로이카에서 세 분에 소개하고 이런 식이었군요. 그렇죠. 이주영의 플레이리스트 이건 심파로 소개를 하셨는데 이런 사랑도 네. 있는 인생 뭐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이거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점점 빨라지면서 말 타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분은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 밤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고통이 계속되면 사람이 삶을 계속할 수 없겠죠. 사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좀 나아졌다가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밤에 감정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해 딱 떴을 때 감정하고 정말 말 그대로 낮과 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해를 보면은. 그래요. 잠이 그래서 보약이라는 말도 있고. 맞아요. 잠이 보약입니다. 네. 잠을 잘 주무시나요, 요즘? 요즘에 잘 못 자요. 근데 요즘에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환절기라서 그런 건지, 나이 때문인 건지, 뭐 제 주변인들은 둘 다라고 한다고 하던데. 섭취하는 뭐 음료나 이런 거에 카페인이 많으면 사실 또. 저 요즘에 줄여야죠. 영양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뭘 드신다고요? 영양제요. 그거 챙기셔야 할 때가 왔군요. 네, 요즘에 안 먹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율디님은 잠 잘 주무시나요? 저는 잠을 제가 자고 싶은 만큼 잡니다. 예, 원하는 만큼 자는데 중간에 깨서 좀. 예. 중간에 깨는 게 되게 또 약간 그 수면 장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신호로 이제 깨지니까 그게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자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뭐 물 안 먹고 이런 거 지키고 계시나요? 물을 안 먹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아예 뭐 물을 몇 시 이후에 끊을 수도 없고 그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약간 그 소변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차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요만큼만 차 있어도 이게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새벽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우리 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소변. 네네네. 자, 네.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이란 테마고요. 세 번째 곡 만나보죠. 네, 다음 곡은 좀 약간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좀 급 마무리되는 느낌이긴 한데 네. 레오나드 코헨의 Thanks for the Danc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느낌의 곡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은 사실 이 앨범 자체가 네. 사후에 나온 앨범이에요. 사후에 나온 앨범이고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 I'm Your Man 부르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가 결혼식에 뭐 그래 결혼식을 또 회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나랑 춤춰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가장 이 장성남 시인의 이 시집과 가장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처음 선곡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 곡은 처음 딱 꼽을 수 있었고 저도 장성남 시인의 그 뒷부분 시 옛 노트에서 뒷부분은 네. 약간 이런 암시도 있는 것 같다. 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떤 그런 그 레너드 코헨이 이 곡을 그럼 그런 느낌으로 썼겠네요. 예, 약간 후기에 그런 건가요? 네, 나랑 춤춰줘서 고맙다. 그래, 우리 뭐 마치 결혼식을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네. 당신은 언제나 이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가 결혼했다고 말하네요. 당신이 가졌던 아이는 아마 아들이었거나 딸이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회상들. 우리는 실패를 맞았고 공포를 맞았다. 이게 전반적인 회상 같은 너무 슬펐다. 그리고 재밌었다. 춤춰줘서 고맙다. 시를 쓰려면 회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예. 자, 일단 음악 들어야 되니까요. 네. 레너드 코헨의 Thanks for the Dance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 이주영 씨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의 세 번째 곡으로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의 마지막 앨범에서 Thanks for the Dance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뭐 왈츠 리듬의 이런 깔끔한 춤사위가 떠오르다가도 이 영상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진흙탕을 뒹구는 그런 춤이 될 수도 있다. 인생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니면 뭐 사랑했던 사람에게 나랑 동고동락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건가요? 뭐 이주영이 집중한 이 인생의 춤은 어떤 거예요? 그 진흙탕도 같이 뒹굴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춤도 추고 이 모든 게 뭐 인생이었다. 나는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 뭐 이런 건가? 그렇게 못 사신 것 같은데 느낌에 이 노래 약간 이혼이나 좀 헤어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실제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되게 실패도 했고 라는 말들을 읽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진흙탕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사랑 같은 거 아니고. 자, 오늘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이라는 장성남 시인의 시집 제목으로 선곡해 오셨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간신히 골라온 마지막 곡은 루지 봉파의 삼 볼레로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없는데 입으로 네네 그런 곡이어서 네. 이거 들으면서 좀 여러분 이왕이면 이거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에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이 곡 들으면 나는 예전에 누굴 그리워했고 지금은 또 누굴 그리워하고 있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고 지금 상태는 어떤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게 좋은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네.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보면은. 인생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누군지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에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노래가. 그게 좀 잘 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게 쇼츠 이렇게 보느라 인생을 보내는 편입니다. 농담으로 하신 얘기 같고. 농담이 아니고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좀 글쓰기를 통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글 쓰려고 제가 컴퓨터도 샀습니다. 노트북. 네. 결심을 단단히 하셨네요. 큰 투자까지 하셨으니 노트북. 네, 올해 초에 샀고 적심삼일 스타일이라. 네. 근데 계속 사요. 너무 이거 샀고 다음에 책 읽으려고 하니까 뭐 책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이북 사고 며칠 보다가 이북 안 되겠구나. 그냥 계속 뭔가를 시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뭐 후회나 뭐 그런 건 없고. 네,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 당근이라는 것도 있고. 다시 되파면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뭐 다른 걸 찾으면서. 네,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요즘에는 좋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해라. 그냥 뭐 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좀 수영하고 내일은 뭐 요가하고 그러면서 찾아라. 그게 훨씬 훌륭한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정반대 선상엔 저런 게 있잖아요. 생각만 계획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네네. 이게 아마 그 반대 선상의 입장일 텐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안 하는 편에 가까운 사람이긴 합니다. 생각만 하고 이제. 근데 누워서. 올해 초에 또 노트북 장만하시고 이북도 시도해 보시고. 그러네요.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좀 많이 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뭐 오늘의 교훈이랄까? 어떻게 좀 조언 같은 거 없어요? 네, 조언이 있다면은 여러분 시를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요? 네네. 시를 급 추천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번 달 그 새음행의 주제가 그 시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4번의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덕분에 시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 또 제작진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왜 또 그런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시를 미리미리 읽어둬야. 미리미리 읽어둬야. 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기획이 있을 때 허둥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 한 수쯤은 한두 수쯤은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읊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거겠네요, 사실. 역시 열기님 꿈보다 해몽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시는 참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달 후에 또 아쉽지만 오늘 보내드리고 뵈야 되겠네요. 네, 저는 한 달 후에 이제 멋있는 또 주제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한 달 후에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영양제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몬파의 삼볼레로 듣고 오죠.